이재경 차장 70세 노모의 이야기. 감사해야 행복하지. 네. 바로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를 변화시킨 힘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작은 감사를 전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더 큰 감동으로 내게 보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죠? 사실 저는 이분을 아주 제가 초창기 데뷔할 때부터 계속해서 만나왔는데요. 저만큼이나 많이 바뀌신 분 같습니다. 네, 우리 까칠한 부장님에서 다정다감한 부장님으로 무뚝뚝한 아빠에서 부드러운 아빠로 바뀌신 우리 포스코 ICT 황은준 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 시간도 잘 지켜주실 것에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 ICT 기업문화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운준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 제가 만들었던 건데 저거 볼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눈물이 안 나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충만해졌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발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저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손욱 회장님을 비롯해서 심사위원장 맡으셨던 재갈종 이사장님, 그리고 김용환 감사하는 신문사 대표를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시작하기 전에 올드 팝송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Where do I begin to tell the story of how great 여러분 다들 아시는 곡이죠? 러브스토리의 주제가인데요. 제가 상을 받게 되고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제 심정이 딱 이랬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떤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결론 내린 건 제가 처음에 이제 감사 나눔을 접하게 됐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나눔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2011년 1월입니다. 저희 포스코 ICT는 2010년부터 감사 나눔 운동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한테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2011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제가 홍보팀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감사 나눔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제 왔던 거죠. 저한테 처음 주어졌던 거는 행복 나눔 1, 2호 대회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1월 25일에 있었는데요. 감사 나눔을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본격화를 선언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 직원들의 도움으로 행사는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감사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참 좋은 운동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감사 나눔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정서적인 운동이다. 근데 이거 기업은 이익 창출이 주 목적인데 성과 창출에 당장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감사 나눔을 과연 얼마나 회사에서 지속할 수 있겠는가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나눔을 추진해야 되는 주간 부서장이 감사 나눔의 가치도 모르고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사 나눔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업무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추진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감사 나눔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의 시작 전에 직원들하고 같이 감사할 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 노트도 쓰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은 뭐 상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요번에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썼던 감사 노트를 좀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요게 보면 2011년 2월 8일 날 썼던 감사 일기입니다. 딱 한 줄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썼던 게 2월 28일 날, 20일이 훌쩍 지난 28일 날 썼는데 딱 하나. 그러니까 상당히 형식적이고 내용도 없고 아무런 영혼도 없는 그런 감사 일기를 쓰고 있었던 거죠. 제가 감사 나눔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읽고 난 뒤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연세대 김주환 교수가 썼던 책인데요.
긍정성을 가진 사람이 훨씬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며 또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잘 이겨낸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제가 감사나눔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감사나눔 주관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직원들한테 설득하고 리드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 이론을 제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노트를 꾸준히 써왔습니다만 저 자신이 어떤 그 변화한다라는 생각은 별로 못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퇴근할 때였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25층 건물에 제가 이제 4층에 살고 있는데요. 퇴근할 때 보면은 통상 많은 경우가 엘리베이터가 한 20층 이상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머피의 법칙처럼 또 저기 위에 있는데 짜증을 내면서 이제 걸어 올라가곤 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제가 4층에 산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위에 몇 명이 서 계셨는데 그분들은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4층이니까는 걸어가도 그분들보다 훨씬 빨리 엘리베이터 도착 전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어떤 변화는 느꼈습니다만은 크게 제 자신이 변화한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 일기는 꾸준히 이제 썼었죠. 제가 감사 노트 쓰는 거와 함께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 저희 어머니께 백감사 편지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근데 백감사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 100가지를 감사한 거를 찾아서 쓰는 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썼던 게 저희 아내한테 썼는데 맨날 며칠 고민을 해서 이제 수기로 다 써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걸 받아본 아내는 당연히 감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리고, 또 카카오 스토리를 보고 아내 지인들이 또 백감사를 쓰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희 감사나눔 운동이 아내 지인들한테 확산되는 그런 계기도 됐었습니다. 백감사를 저희 아이들하고 어머니, 장모님께도 썼었는데 받는 분의 반응들은 다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백감사를 쓰면서 제가 가장 큰 수혜는 저 자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를 찾아서 쓴다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리고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훨씬 여유로워지고 그런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100감사의 가장 큰 수혜는 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희 가족하고 함께하는 감사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감사나눔 제가 회사에서 하면서 저희 가족들을 꼭 한번 끌어들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 아이들한테 감사일기를 쓰면 용돈을 주겠다라는 감언이설까지 섞어가면서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2013년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다들 응해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제가 이제 백감사도 여러 번 보냈고, 또 감사나눔 여러 가지 사례, 회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보통 한 11시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감사일기를 씁니다. 다 같이 쓰고 쓴 내용들을 모두 다 공유를 합니다. 이때 제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감사할 거리를 꼭 한 가지 쓰는 겁니다. 보통 남자들이 집에 가서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오늘 이런 거 해줘서 고마워, 감사해, 이런 얘기를 잘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감사일기에 그걸 쓰고 공유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훨씬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될 것이고 자존감도 높을 거라고요. 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루가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나눔의 가치를 충분히 나도 많이 변했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저희 패밀리사하고 여러 기업들이 저희 회사 벤치마킹을 왔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한 100여 개 기업이 저희 회사 벤치마킹을 왔었는데요. 이때 이제 감사나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과거에 내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던 게 지금은 이제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감사라는 거는 단순히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가슴으로 이해할 때 진정으로 그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감사 나눔은 과연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감사 나눔은 참 쉽습니다. 감사한 거리가 생각이 나면 그걸 감사 노트에 쓰면 됩니다. 그러나 이 감사 나눔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 나눔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전에는 결코 그 가치를 느낄 수 없으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제가 추진했던 감사 나눔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동료나 가족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혼자 하게 되면은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료나 가족하고 함께 하게 되면 비록 제가 조금 게을르더라도 다른 사람이 뒷받침이 돼줘서 계속 실천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일정한 시간, 룰을 정해서 하라는 겁니다. 아침 회의 전이나 아니면 자기 전에 자기만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할 때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쓰지만 말고 공유하고 나누라는 겁니다. 저희는 아침에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감사노트를 쓰고 한두 가지씩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저희 여직원이 무엇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 이야기만 할 때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감사를 서로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의 솔선수범과 리딩입니다. 제가 집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느낀 거는 그러니까 구성원 개개인이 감사의 어떤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습관화가 되기 전까지는 리더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결코 실천력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제가 보여드릴 거는 저희 회사, 저희 팀원들하고 아침에 회의 전에 감사 나눔 하는 건데요. 저는 지난 2월 달에 저희들이 촬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옷이나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시간이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알망팀에 있었을 때 우정성 매니저님이라고 제가 원래 되게 따르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문자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항상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멘토 멘티 사이라서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시켰는데 좀? 어제는 뭐 시켰는데? 새해를 맞이했죠. 새해를 맞이했지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애기 아빠도 되게 예뻐요. 한 달 전에 진심으로 저를 믿으시는 분인데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챙겨주셔서 되게 좀 잊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썼고 아침에 1층 카페에서 짧지만 티타임을 가졌는데 우선 차 사주신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직원들이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많이 찾아오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진짜 복인 것 같다. 싸워도 깨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제 완전 엎드린 건 아니고 반 정도 엎드려 있는데 지금까지 태동이 아직 안 느껴졌었는데 어떻게 딱 걔도 불편했는지 어머 왜 이래? 제가 이제 여기를 대고 있었는데 불편했나 봐요. 한 3-4번 꼴랑 얘가 그래서 아니 뭐 이때는 태동 느껴야 되는데 아직 안 와서 왜 얘는 안 움직이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움직여준 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고 그래서 내가 왜 얘는 이렇게 안 움직이냐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엄마 발로 한번 뻥 차줘 이래요. 드디어 뻥 차줘요. 얘한테 감사하고 네, 저희는 아침에 이제 회의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제 다들 핸드폰을 들고 있죠. 저희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감사 나눔 앱이 있거든요. 그 앱에 모바일로 이렇게 감사거리를 쓰고 그걸 보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폭도 높아져서 훨씬 친밀감도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조직의 어떤 성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 나눔은 개인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의식의 확장을 가져와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긍정성을 높여서 어떤 그 성과 창출의 기본이 되는 그 긍정 심리 자본을 축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감사는 제가 보기에는 훈련이나 운동을 통해서 꾸준하게 실천할 때 습관화되고 내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에서 보면 개인이 3개월 동안 동일한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할 때 저희 뇌에는 습관 회로라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습관 회로가 생겼을 때 꾸준히 똑같은 일을 1년 이상 반복을 하면 평생 습관화가 되어서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감사 또한 제가 보기에는 꾸준한 운동과 훈련을 통해서 많이 어떤 그 자기의 내재화, 습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들었던 교육에서 봤던 문구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재 나의 모습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작은 저의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면 또 다른 미래에는 다른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미래의 새로운 나를 만드는 가장 출발점이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 나눔 운동이 전 국민에게 퍼져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모전 대상에 빛나는 우리 포스코 ICT 황원준 부장님의 발표를 잘 봤습니다. 역시 말씀하시는 게 대상답게 너무나도 조리 있게 잘 전달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자, 다음은 감사 나눔 사례집의 제목이죠.